어느 전쟁의 기록도 남지 않았던 아득한 춘추전국의 옛날이었습니다. 천하의 나라들은 모두 칼을 품고 있었고 군주들은 잠들기 전에도 전쟁을 생각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때 피를 좋아하지 않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법보다 이기는 이유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자 선즈라 불렀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용맹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칼을 뽑기 전에 이미 승패는 정해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이죠. 그가 남긴 글은 불과 몇 장의 짧은 병서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천년을 꿰뚫는 인간의 본성과 전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를 움직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 묻은 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손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가 조용히 남긴 말을 하나씩 들어보려 합니다.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의 오래된 지혜가 지금 다시 열립니다. 손자는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싸움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의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가 움직이기 전, 북이 울리기 전, 칼이 번뜩이기 전 말입니다. 손자는 그 조용한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이며 백성의 생사가 갈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감정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며 용기 하나만 믿고 뛰어들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입니다. 손자는 전쟁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라 했습니다. 첫째는 도다. 백성의 마음이 군주를 향하고 있는가. 둘째는 천캔. 때와 계절, 날씨와 흐름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셋째는 지디. 땅의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 막히고 트인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넷째는 장정. 지혜롭고 믿음이 있으며 인자하고 엄정하며 강단 있는 장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법화. 군대의 규율과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가.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 5가지를 머릿속에서만 아는 자는 싸우다 패할 것이고 이 5가지를 몸으로 계산한 자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따져보라 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준비되었는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전쟁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손자는 용맹한 장수를 경계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드는 자, 분노에 휘둘리는 자, 체면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손자는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러내라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손자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전쟁의 기술, 칼보다 날카로운 계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손자는 승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의외의 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고가 아니다. 사람들은 놀랐지요. 전쟁의 책을 쓰는 자가 싸움을 부정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손자는 그 다음 말을 더 중요하게 남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승리다.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군사를 소모하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값비싼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의 순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째는 적의 계책을 꺾는 것, 둘째는 적의 동맹을 끊는 것, 셋째는 적의 군대를 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못한 싸움이 성을 공격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성은 공략하는 데 시간이 들고 사람이 다치며 분노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성을 치는 순간 이미 지혜에서 뒤처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칼보다 먼저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움직이라 했습니다. 강할 때는 약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했습니다. 움직일 때는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하고 멈춰 있을 때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했지요. 이것이 속임이며 이것이 전쟁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손자는 적의 눈을 믿지 말고 적의 귀를 흔들라 했습니다. 보는 것을 믿게 만들고 듣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라 했지요. 적이 분노하면 차분해지고 적이 조급하면 느긋해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하나로 뭉칠 때는 흩어놓고 적이 흩어질 때는 단번에 치라 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흐름의 싸움이라고.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져도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 적보다 먼저 형세를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형세를 이기면 칼은 자연히 따라오고 형세를 잃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쓸모가 없다고 말입니다. 손자는 전쟁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이 단단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강한 것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힘보다 그 안에 숨은 빈틈을 보라 했지요.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허시와 실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허란 비어있는 곳이고 실이란 채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이 허와 실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해 보여도 곧 약해질 수 있고 지금은 비어 보여도 순식간에 채워질 수 있다고 손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곳을 치지 말고 약한 곳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적이 준비한 곳으로 가지 말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움직이라 했지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적이 지키는 곳은 이미 준비된 싸움이며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는 군사를 움직일 때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형태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맞추어 자신을 바꿉니다. 군사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형세에 머무르지 말고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말며 늘 변하고 늘 움직이라 했지요. 손자는 승리란 미리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수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상된 행동은 이미 읽힌 행동이며 읽힌 행동은 패배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적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고 적보다 반박자 늦게 움직여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힘을 쏟아부으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서두르지 말고 결코 드러내지 말라고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빠른 싸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잡는 자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손자의 말은 군사의 움직임을 넘어 장수의 마음으로 향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려움을 숨기는 법, 그리고 모두가 흔들릴 때 혼자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손자는 전쟁을 오래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칼은 무뎌지고 군사는 지치며 나라의 살림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속도를 생명으로 삼는다. 빠르되 서두르지 말고 느리되 뒤처지지 말라고 했지요. 손자는 전쟁의 속도를 단순한 이동의 빠르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의 빠르기, 판단의 정확함, 그리고 기회를 붙잡는 순간의 속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장의 주도권을 먼저 잡으라 했습니다. 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라고 했지요. 길을 빼앗고 기회를 끊고 선택지를 줄여 적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라 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군쟁이란 먼저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그는 먼 길을 가까운 것처럼 만들고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형세로 바꾸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회하고 속이고 예상 밖의 길을 택해 적보다 먼저 요충지에 닿으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군사의 발이 아니라 장수의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멀면 아무리 빨라도 늦고 눈이 밝으면 천천히 가도 항상 먼저 도착한다고 했지요. 손자는 군사를 움직일 때 반드시 하나를 살피라 했습니다. 사기, 배가 고프고 지치고 의심이 쌓인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몰아붙이지 말고
쉼을 줄 때와 채찍을 들 때를 분명히 구분하라 했습니다. 장수의 한마디, 잠깐의 휴식, 제때의 포상 하나가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손자는 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기세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말한 기세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을 그는 기세스라 불렀습니다. 기세란 병사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의 날카로움도 아니며 한순간에 모두를 움직이게 만드는 흐름의 힘이라 했습니다. 손자는 기세를 활시위에 비유했습니다. 시위를 천천히 당길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 놓는 순간 화살은 멈추지 않고 날아갑니다. 전쟁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조용히 쌓아 올리되 결정의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모든 힘을 풀어놓으라 했지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기세가 살아있는 군대는 적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놀린다고. 그래서 그는 군사를 늘 같은 모습으로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병과 기병을 나누고 정면과 측면을 바꾸며 반복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라 했습니다. 이 변화가 쌓일수록 적은 혼란에 빠지고 혼란이 깊어질수록 기세는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기세를 만드는 장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억지로 몰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마치 높은 곳에 굴러놓은 돌처럼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수에게 항상 묻습니다. 지금 기세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가? 억지로 가는 싸움은 언젠가 멈추지만 기세를 탄 싸움은 끝을 보지 않아도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손자의 말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정보와 속임,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가 가장 강하게 말한 지피지기, 슈비주지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모공편, 머공편, 정보와 정찰 또는 바로 용감편, 용칸편으로 넘어가 간자와 정보전까지 롱폼 후반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저는 이 흐름 그대로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감편, 손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 정보와 그림자의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나라는 정보를 아끼는 나라라고. 칼과 갑옷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정작 적을 알아내는 데에는 인색한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의 마지막 장에 간자, 그림자 같은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적을 아는 자는 간자에게서 나온다. 보고 들은 것, 전해 들은 소문, 흘려보낸 거짓말까지 모두가 전쟁의 재료가 된다고 했지요. 손자는 간자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그러나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쓰는 장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장수는 간자를 쓰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장수는 간자에게 속으며 조급한 장수는 정보를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간자를 쓰되 드러내지 말고 알게 하되 믿게 하지 말며 보상하되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보는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숨길수록 힘을 얻는다고 손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승리를 칼끝이 아니라 말 한마디, 소문 하나, 믿음 하나에서 갈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숫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안다는 것은 용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의 마음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피지기라고 손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며 이기는 자조차 늘 경계해야 한다고. 이기고 난 뒤에 칼을 놓을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승자라고 말입니다. 싸움은 칼이 부딪힐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이미 시작됩니다. 100번 이기는 싸움보다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승리가 더 오래 남습니다. 강한 자는 힘을 믿지 않고 이기는 자는 흐름을 믿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끝내 이깁니다. 보이는 힘은 늘 과장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세가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그의 군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흔들리는 순간을 아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을 때만 싸우고 물러날 수 있을 때 물러나는 자가 전쟁을 끝냅니다. 이긴 뒤에도 칼을 놓지 못하는 자는 아직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 끝내는 것입니다.